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스라엘 아데사냐와 알렉스 페레이라의 경기 UFC 281 11월 13일. 야, 이스라엘 아데사냐의 최고로 힘든 미들급 경기가 되겠죠. 켈빈 가스틀럼 이후로 가장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후로 정말 어려웠던 경기는 없었던 것 같아. 이스라엘 아데사냐한테. 물론 얀 블라고비치의 경기는 어려웠죠. 졌죠. 그래서 그 경기 말고 미들급에서 이스라엘 아데사냐는 거의 역대급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아데사냐가 파운드 포 파운드 랭킹 2위잖아요.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 그 다음 이스라엘 아데사냐인데, 아데사냐가 만약에 월장 안 하고 얀 블라고비치 상대 안 하고 그냥 미들급에 만족했으면 지금 파운드 포 파운드 랭킹 1위일 거야. 23승 1패인데 야, 여지껏 모든 경기를 다 이겼는데 한 경기 빼고 얀 블라고비치 경기 진짜 대단한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 위의 체급으로 월장을 해가지고 상대를 한 거잖아요. 그것도 준비 기간이 엄청 길지도 않았어. 존 존스처럼 몇 년을 헤비급 월장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월장해가지고 그냥 상대한 거야. 진짜 대단한 거지. 말도 안 되는 무적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아데사냐도 월장을 해서 한 체급 월장을 해서 그렇게 힘든 경기를 했는데,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도 참 한 체급 월장을 하면 진짜 쉽지만은 않겠지.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1989년생, 한국 나이로는 34살, 그리고 알렉스 페레이라가 87년생,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36살. 야, 알렉스 페레이라가 이스라엘 아데사냐보다 2살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데사냐의 키는 193cm, 알렉스 페레이라의 키도 193cm. 둘 다 개체 체중은 미들급 85kg가 될 텐데, 근데 알렉스 페레이라는 평체가 어마무시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가장 마지막으로 언론에 나왔던 평체가 103kg였나? 거의 20kg가 높았잖아요. 평체 사진들을 보면 거의 헤비급 선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아데사냐는 상대적으로 평체가 알렉스에 비해 좀 더 낮은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 경기를 위해서 조금 더 살을 찐다라고 했던 것 같아.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한 것 같아요. 프로필상의 팔 길이 리치는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2m 3cm, 알렉스 페레이라가 2m. 그래서 아데사냐가 한 3cm 정도 더 큰 걸로 나와 있어요. 두 선수는 킥복싱 베이스를 가진 선수로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이제 알렉스 페레이라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 킥복싱을 했어요. 킥복싱을 하면서도 MMA랑 킥복싱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킥복싱을 위주로 하다가 최근에 돼서야 완전히 이제 MMA로 전향을 한 거죠. 완전히 MMA로 전향을 한 시점이 202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작년이야. 알렉스 페레이라가 그러니까 UFC로 들어오면서부터 MMA만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렉스 페레이라의 킥복싱 전적은 33승 7패예요. 그러니까 킥복싱 전적으로만 치면 아주 엄청나게 좋지는 않아. 물론 좋지만 이스라엘 아데사냐의 킥복싱 전적에 비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75승 5패거든요. 이스라엘 아데사냐는 엄청난 킥복싱 전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킥복싱 전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킥복싱을 더 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상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말로 신기하게 알렉스 페레이라가 이스라엘 아데사냐를 2번이나 이겼어요. 킥복싱 경기로. 진짜 좀 신기하죠.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2016년에 알렉스 페레이라에게 지고 글로리에서, 그리고 2017년에 알렉스 페레이라와의 재경기에서 또 한 번 지면서 그게 킥복싱 마지막 경기였어요. 알렉스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킥복싱을 은퇴한 거야. 물론 그게 2017년이었기 때문에 아데사냐는 2018년부터 UFC에서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데사냐도 UFC에 들어오면서부터 킥복싱 선수 생활을 정리를 한 거예요. 야, 아데사냐는 정말 많은 경기를 했어. 75승 5패인데. 근데 그중 2패가 알렉스 페레이라야.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아마 긴장을 많이 할 듯 싶어. 정말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보통 1차전, 2차전에서 패배를 했던 선수가 3차전에서 이긴 경기는 거의 없거든요. 1차전, 2차전 패배한 선수가 3차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거의 없지만, 1차전, 2차전 패배한 선수가 3차전에서 이겼던 선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거는 조금은 다르죠. 킥복싱 경기와 MMA 경기니까.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알렉스 페레이라가 인터뷰를 통해서 언급을 했듯이, 나는 UFC에 오기 전서부터 이스라엘 아데사냐와 다시 싸우게 될 것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이제 두 선수의 차이점을 보면, 이스라엘 아데사냐는 킥복싱 경기도 엄청 많이 했지만 MMA 경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24경기를 했어. KO로 15번을 이기고 판정으로 8번을 이겼어요. 총 23번을 이길 때 동안 서브미션 승이 하나도 없어. 킥복싱 베이스인 선수이다 보니까 서브미션은 방어 위주로만 철저하게 연습을 한 거죠. 야,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 요즘 MMA 추세가 특히 그렇잖아요. 레슬링이랑 주짓수랑 뭐 타격이랑 이런 뭐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운동들에 대한 평균치가 다 거의 톱 클래스거든요, 챔피언들은. 근데 이스라엘 아데사냐 같은 경우는 레슬링이랑 주짓수가 탑
클래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압도적인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 포 파운드 2위에 미들급 5차 방어전에 성공을 할 정도로 정말 지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챔피언이거든요. 그래서 미들급에는 사실상 뭐 상대가 진짜 없었죠. 아데사냐가 미들급에서 대중들에게 기대가 되는 매치가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월장을 한 것도 있지. 계속 뭐 똑같은 선수들 계속 이기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이스라엘 아데사냐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알렉스 페레이라가 UFC로 오게 된 건데, 아데사냐가 MMA 경기가 그렇게 많은 반면 알렉스 페레이라는 MMA 경기가 여지껏 7번밖에 없었어요. 6승 1패야. 6번 승리 중에 5번을 KO로 잡고 1번을 판정으로 이겼어. 대신 한 번의 패배가 서브미션 패배예요. 이스라엘 아데사냐는 판정패고 알렉스 페레이라는 서브미션 패배야. 알렉스 페레이라가 프로 MMA 첫 경기에서 서브미션 리어 네이키드 초크로 졌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엄청난 이제 킥복싱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레슬링 게임과 주짓수 게임을 무조건 디펜스를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 거야. 그리고 정말로 스타일이 비슷한 두 선수가 이제 붙게 된 거죠. 킥복싱 경기의 경험도 아데사냐가 많고, 킥복싱 경기 전적 승패도 아데사냐가 좋고, MMA 경기수 경력도 아데사냐가 훨씬 많고, 하지만 아데사냐가 페레이라한테 킥복싱에서 2번을 패배했다라는 것 때문에 참 이번 경기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건데, 우선 킥복싱과 MMA는 차이점이 있죠. 글러브 온스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글러브가 얇다 보니까 한 방 걸리면 KO가 되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확실히 복싱이나 킥복싱보다는 MMA는 좀 더 거리를 잡고 싸울 수밖에 없어. 물론 이제 그게 테이크다운이라는 공격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유도 있지만, 어차피 발차기는 뭐 MMA에서도 둘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킥복싱이랑 똑같고, 글러브가 좀 얇아진 거 빼고 그라운드 게임이랑 주짓수인데,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챔피언으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탯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테이크다운 애큐러시라고, 테이크다운 정확도예요. 이 정확도가 빵 퍼센트야. 테이크다운 에버리지. 15분 동안 내가 테이크다운을 상대 선수에게 몇 번을 했냐가 테이크다운 에버리지 그 통계거든요. 테이크다운 에버리지도 빵이야. 그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아데사냐는 경기 중에 상대 선수에게 테이크다운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야. 이게 믿겨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미들급 챔피언이 되고 5차 방어전을 할 때까지 상대방에게 테이크다운을 한 번도 안 했어. 한 번 했나? 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스탯이 빵이요. 야,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 테이크다운이라는 공격 옵션을, 이제 그라운드 게임이라는 공격 옵션을 완전 배제를 하고 타격으로만 상대를 한 거지. 그리고 상대방의 테이크다운을 방어하는 연습만 오질나게 한 거지. 이게 신기하게도 가능은 해. 내가 누군가의 테이크다운을 막는 거는 연습을 할 수가 있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아주 훌륭한 테이크다운 디펜스 능력을 가지게 될 수가 있는데, 내가 테이크다운 오펜스라든지 주짓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테이크다운해서 그라운드 상황에서 레슬링 기술로 상대방을 컨트롤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그라운드 게임을 익히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이거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테이크다운 방어는 그나마 단기간에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데사냐는 오직 테이크다운 디펜스 혹은 내가 하위 포지션으로 가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연습, 이제 이런 것만 집중으로 한 거지, 레슬링의 깊은 기술 혹은 주짓수의 깊은 기술 이런 것들은 물론 연습을 했겠지만 경기 중에는 거의 철저하게 배제하다시피 모든 경기를 한 거지. 알렉스 페레이라도 마찬가지. 알렉스 페레이라도 테이크다운 에버리지가 빵이에요. 상대방에게 테이크다운을 한 번도 안 했어, MMA 경기에서. 그리고 테이크다운 애큐러시도 빵이야. 테이크다운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테이크다운 정확도가 0%지. 그리고 서브미션 에버리지도 0이에요. 상대방에게 테이크다운을 안 하는데 서브미션을 어떻게 걸어? 그러니까 알렉스 페레이라도 완전히 방어 위주로만 연습을 하는 거죠. 테이크다운 게임을 아예 배제를 한 거야. 이거 진짜 참 요즘 MMA 추세를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선수들인데, 이게 킥복싱 능력이 말도 안 되게 오질나게 강력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아데사냐와 알렉스 페레이라 타격에 관한 수치는 이게 비교하는 게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게, 이스라엘 아데사냐 같은 경우는 상위 랭커들을 상대로 엄청나게 많은 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데사냐의 통계 수치가 조금은 더 낮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 알렉스 페레이라 같은 경우는 여지껏 MMA 경기를 많이 안 했잖아요. 특히 UFC에서는 단 3경기밖에 안 했어. 3경기 만에 타이틀전을 하게 되는 거야. 이제 4경기째 하는 거지. 그래서 타격에 대한 수치로 비교를 하자면 조금 다른데, 이스라엘 아데사냐는 1분당 상대 선수에게 유효타를 성공시키는 횟수가 3.93이에요. 1분당
1분당 상대 선수에게 약 4번의 유효타를 성공을 시키는 거야. 근데 알렉스 페레이라 같은 경우는 6.29예요. 1분당 상대 선수에게 약 6.29방, 약 그러니까 6대를 성공을 시키는 거야. 하지만 이스라엘 아데사냐 같은 경우에는 1분당 유효타를 맞는 개수가 2.67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데사냐는 보통 상대방을 1분당 한 4대 정도 때리고, 그리고 1분당 상대방에게 한 2.67대 정도, 한 2.7대 정도 맞는 거야. 근데 알렉스 페레이라는 1분당 3.36대를 맞아요,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둘의 경기 스타일은 이건 거죠. 이스라엘 아데사냐 같은 경우는 좀 더 거리를 잡고 조금 펀치를 덜 내는 거야. 그리고 덜 맞는 거야. 하지만 알렉스 페레이라 같은 경우는 펀치를 더 내고 조금 더 맞는 거지. 조금 더 적극적인 경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알렉스 페레이라가. 그래서 아까 킥복싱이랑 MMA랑 차이점 이야기하다가 이제 조금 깊은 통계를 살펴봤는데, 그래서 킥복싱이랑 MMA랑 다르다라고는 하지만 이 두 선수는 차이가 없는 거야. 왜냐면 둘 다 그라운드 게임을 안 하거든. 아예 테이크다운을 안 하는 선수들이에요. 그 서브미션도 안 하는 선수들이고. 그러면 이게 킥복싱 게임이지 뭐냐 이거야, 내 말은. 그렇지 않나요? 그냥 둘이 킥복싱을 하는데 장갑만 작아진 거고, 그리고 이제 사각 링이 아닌 옥타곤에서 하는 거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아무래도 MMA 경기를 훨씬 많이 했으니까 경험적인 면에서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알렉스 페레이라 같은 경우는 킥복싱에서의 경력과 전적이 이스라엘 아데사냐보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아데사냐에게 2번을 승리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상성일 수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정말로 테이크다운 옵션을 안 가지고 나오면 알렉스 페레이라에게 질 확률이 꽤나 많은 경기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MMA 경기를 24경기를 하고 알렉스 페레이라가 이제 MMA 경기를 7경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3.5배야. 여기서 오는 분명 경험적인 무언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생뚱맞게 테이크다운 옵션을 준비해서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아무리 테이크다운 옵션을 준비를 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테이크다운을 알렉스 페레이라가 막지 못할 만큼 막 수준이 높은 정도로 올라가진 않았을걸요, 아마. 그리고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경기 중에 상대방을 서브미션 시도조차 안 한 선수가 갑자기 생뚱맞게 또 알렉스 페레이라한테 테이크다운하고 시도해갖고 막 서브미션 시도하는 것도 되게 웃긴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테이크다운 옵션을 과연 가지고 나올까? 근데 이스라엘 아데사냐랑 이스라엘 아데사냐 코치진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진짜 엄청 불안하거든. 지금 킥복싱에서 2번이나 졌으니까 이번 경기도 킥복싱 경기와 상당히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엄청 불안하거든. 그런 불안함에 대한 옵션을 가지고 나오면 이거는 정말 테이크다운 밖에는 없는데, 과연 알렉스 페레이라가 경기 체중도 더 높을 텐데 그런 그라운드 게임이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고. 그래서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테이크다운 옵션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확률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아데사냐가 얀 블라고비치한테 패배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테이크다운을 당했기 때문인데, 이제 만약에 아데사냐와 알렉스 페레이라가 서로 상당히 비슷한 양상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테이크다운을 한 번에서 2번 정도만 성공을 시켜도 비슷한 포인트로 흘러갈 수 있는 경기를 테이크다운 한두 번만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승리 굳히기 용으로 포인트를 딸 수가 있다니까, 테이크다운 성공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승리 굳히기 용으로 테이크다운을 옵션으로 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 왜냐? 스탠딩으로만 쓰면 비슷하게 가거나 아니면 질 확률이 꽤 있으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테이크다운을 한 번에서 2번이라도 성공만 하면 챔피언 어드밴티지에 그리고 테이크다운 포인트까지 얻어서 아마 판정으로 이기는 그림도 그리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 그래서 MMA 경기를 아데사냐가 훨씬 많이 뛰었으니까 아데사냐가 어느 정도 알렉스 페레이라에게 그 경험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MMA 수련을 한 기간이 훨씬 긴 만큼 레슬링에 대한 이해도나 주짓수에 대한 이해도는 더 뛰어날 거란 말이에요. 조금이나마 더 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를 활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인데, 그래서 두 번째 관건은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과연 테이크다운 공격 옵션을 가지고 나올 건지 안 가지고 나올 건지가 또 두 번째 옵션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게 된 선수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참 어떻게 데이터를 비교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이거랑 그나마 비슷한 케이스를 예로 들자면 여성 플라이급 챔피언 발렌티나 셰프첸코가 킥복싱이랑 무에타이 경기를 오질나게 많이 했잖아요. 한 100경기 정도 했을 거야. 그리고 패배한 게 한 3번인가 4번밖에 없어. 정말 말도 안 되는 타격 게임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요한나 예드제식도 킥복싱이랑 무에타이를 베이스로 경기를 하다가 MMA로 왔잖아요. 요한나 예드제식하고 발렌티나 셰프첸코하고 무에타이로 경기를 했었거든요. 3번이나 붙었었죠. 근데 그 경기에서 다 발렌티나 셰프첸코가 이겼어. 그리고 나서 둘이 경기를 쭉
꼭 안 하다가 UFC 꼭대기에서 만났죠. 여성 플라이급 타이틀전에서 만났어. 둘이 2006년도에 싸우고 7년도에 싸우고 8년도에 싸우고 그렇게 싸우다가 2018년도에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서 MMA에서 다시 만났단 말이야. 결과는 어떻게 됐어? 발렌티나 셰프첸코가 이겼잖아요. 이제 뭐 그렇게만 치면 알렉스 페레이라가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비교를 할 만한 데이터가 이건 좀 조금 많지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알렉스 페레이라가 UFC에서 경기가 뭐 오질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비교 가능한 상대 선수도 많이 없고 그래서 참 이건 좀 데이터나 뭐 통계에 의해서 좀 뭔가를 생각을 해보기가 조금 어렵긴 해. 굳이 단순하게 예측을 하자면 저는 킥복싱 경기에서 이스라엘 아데사냐에게 2번이나 승리를 거뒀던 알렉스 페레이라가 아마 이번 경기에서도 타격 게임에서는 좀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평체도 알렉스 페레이라가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알렉스 페레이라는 이스라엘 아데사냐 그 한 명을 목표로 거의 3년이 넘는 시간을 아데사냐를 생각을 하면서 그 아데사냐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공격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모든 것들을 곱씹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봐도 준비도 알렉스 페레이라가 좀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굳이 둘 중 한 명을 승자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알렉스 페레이라의 승리가 조금 더 확률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미들급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상당히 오랜 기간 보여준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누군가에게 미들급에서 패배를 한다는 게 도저히 상상은 안 되지만 이번에 알렉스 페레이라에게 패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굳이 승자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알렉스 페레이라